3차 남북 정상회담 확정, 남북 경협주 다시 날개를 달까입니다. 자, 남북 경협주라고 하면 뭐 이제 귀가 번쩍 뜨이실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과연 다시 한번 날 수 있을까? 또 뭐 경제적인 효과가 뭐 170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30년 동안 된다 그래서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남북 경협주가 다시 한번 뭔가라도 훈풍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죠. 박윤진 파트너 어떻게 보세요? 이게 남북 경협주만큼 스케줄, 그러니까 일정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종목군도.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앞으로 두 가지 큰 일정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제 9월달에 있을 이제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 이제 논의될 것 같고 남북.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1월달에 미국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일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시장에서 모멘텀이 불었단 말이에요. 또 수급도 들어온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대북 관련주는요. 지난번에 이제 사실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한 또 폭락을 겪었던 만큼 항상 일정 체크를 좀 잘 보시고 수급을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우리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름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으로 하면 이 대북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9월에 평양에서 이제 3차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있을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안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경제 협력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관계.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여기에 최고의 정착지, 최종 종착지는요. 결국에는 종전선언과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비핵화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은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도달을 하느냐 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은 많은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다 신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쵸. 내용이고 그거 말고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아니 남북 경협주가 다시 한번 훈풍이 불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이 같아요. 일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일정에 대해서는요. 어떤 결론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어떤 이 남북 경협주는 매매를 하는 전략으로 가셔야지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매매하는 전략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럼요. 뜻인가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급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이익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우스 파트너가 볼 때는 단기적이든 뭐 중장기적이든 이 남북 경협주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만한 거리들을 좀 던져줄까요? 네, 일단 남북 경협주에 대한 정확한 이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남북이 만나가지고 분위기 띄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풀려야 됩니다. 이게 풀리려면 뭐를 해야 되냐?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분위기만 좋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제가 여기 나와서 막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 막 이런 종목들 막 추천드렸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것들이 좀 올라갔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도 사인을 이미 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현대건설 같은 기준으로 해서 남북 경협주의 가장 대장주, 즉 시장 지배력이 가장 강한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이 현대건설이 6만 1,000원에서 6만 6,200원 사이에 아무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 현재까지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구간에서는 상승을 하는가 동시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나는 막 길게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셔도 관계는 없겠지만 우리가 언제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측면으로 봐가지고 제가 봐서는 북한 쪽에서 확실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하기 전까지는 네. 정치적인 뉴스로 봐가지고는 가장 핫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건 남북 간이 정상이 만나겠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뉴스적으로 봐서는 가장 상투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았느냐. 물론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또 방북 일정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역시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섭섭하시더라도
현상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조금 뭐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뉴스들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 끝 마지막 뚜껑을 열 수 있는 그 전까지는 사실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 안닝기 파트너가 볼 때는 이 남북 경협주 좋게 네. 보세요. 저 긍정적입니다. 정부 정책주예요. 현재 문정부에서 가장 핵심 있게 미는 사업이 바로 남북의 어떤 한반도 평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근에 3월, 4월, 5월 고점 찍고 6월 달까지 밀려 내려와서 이제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반등 나오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어수선하죠. 고점에서 월요일 날에는 또 20% 가까이 또 급락도 나오고 화요일 날에는 또 급반등 나오면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래량 많이 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 섹터, 예를 들면 전기차 IT라든가 바이오 제약이라든가 다른 대형주 쪽보단 그래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매수에 가담이 되고 있고요. 내일장에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동양철관이라든가 몇몇 종목들 또 화성밸브 이런 종목들도 갭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죠. 시간에서 상승이 전개됐으니까요.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투자의 개념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찬바람 불 때까지 좀 더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조정 보이고 하락 시 저점에서 섹터의 대장주 위주의 전략 그다음에 올라오면 좀 챙기고 저점 재매수 고점에서 챙기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 실적 좋고 에너지 있는 종목들은 좀 끌고 가시면서 찬바람 불 때까지 뭐 10월 11월 때까지 좀 끌고 가셔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이 다른 쪽의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쪽의 종목들이 좀 빠지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대금 수반되면서 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전략 좀 채워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세 분 중에서 안닝기 파트너가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가장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